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태원에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 K파티 이영훈 대표님께서 이게 노숙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잠시 들렸습니다. 우리 이영훈 대표님과 인터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예.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데요. 예.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또 이 현장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집회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년째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 무너진 법치와 헌법을 바로잡자, 그리고 정통화 정권을 만들자, 그렇게 외치면서 10년째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K파티의 대표 이영훈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좌우의 잘못된 정치꾼들, 잘못된 자들을 야단치고 책임을 묻는 이런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하자고 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뒤에 차 있으니까 좀 뒤로 나와주세요. 방향을 돌리는데 아니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매연이 좀 심해요. 막 매연도 있고 먼지도 있고. 지금은 제가 17년째 안전 전문 채널이라고 사회안전방송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안전방송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가치, 대표님이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억울하게 잃는 일도 없어야 되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신 역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제일 중요한 가치고, 그 다음에 저는 가치를 안전이라고 봅니다. 안전해야 생명이 살아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다칠 수가 있고, 언제라도 사회적 약자, 우리가 말하는 노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장애우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이 지금 취약계층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곳곳에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정부가 또 그것을 다 챙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또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해야지 생명이 살아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안전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자,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 꿈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 20대 때부터 시작을 방송 사업을 해서 30대에 이제 30대 초반에 안전방송을 만들고, 이걸로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하자.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실종 치매노인 찾기, 그리고 실종 장애인 찾기, 그리고 실종 아동 찾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엠버 경보라고 하세요. 엠버 경보. 미국에서 백화점에서 엠버라는 여자아이가 아마 실종이 됐어요.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법이 나온 겁니다. 아동 실종이 되면 바로 연락이 되면 방송이나 그 근처 현장에서 그 오디오 방송이나 안내 방송을 통해서 아이 실종을 알리고,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데는 출입이 차단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수색해서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엠버 경보라고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회안전방송 10년 정도 전부터 방송 화면에 실종 아동을 띄우고 바로 사라지면, 그래서 엠버 경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17년 동안 실종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실종자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산하기관에서 실종 아동, 실종 치매노인, 실종 장애인을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상을 받았어요. 생명을 구했다고, 생명사랑축제에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실종자를 찾아오면서 우리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언제라도 실종이 되면 많이 못 돌아오는 거 아시죠, 대표님? 요즘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종에 대해서 납치나 유괴나 혹시라도 장기 적출이나 또는 뭐 범죄 이렇게 되면 형량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이 형이 약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벌을 하고, 또 사회적 안전망에서
미혼 여성이 가출을 하면 또 미혼 남성이 가출해가 실종이 되면요, 실종을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여성은 요새 좀 받아주는데 남자들이 실종되잖아요. 그러면 실종을 안 받아줘. 그냥 기분 나빠서 가출했구나, 며칠 더 지켜보자. 그 사이에 사람이 죽어요. 예, 뭐 캄보디아 같은 사례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핑계로 부르기도 하고 써먹다가 산속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가 1년에 몇만 명이 됩니다, 대표님. 글쎄 뭐 실종자가 한 7만 명이니 어쩌니 하는데 예예. 7만 명도 있다는데 최소 몇만 명은 돼요. 왜냐하면 몇 년 있다가 뭐 1, 2년 있다가 시설에서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요양원에서 연고를 못 찾다가 발견되는 사람도 있는데 최소 몇만 명이고 말씀대로 7만 명 정도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뭘까요?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같이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원치 않게 이별을 했을 때, 그리고 세상에 오래 가 있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치매 노인들 아시죠? 산속으로 가셔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산속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그런 경우를 안타깝기 때문에 생명을 잃으면 가족들이 주변이 제일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기업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17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개인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이 많이 나가겠지요. 수익은 오락 채널이나 코미디 채널이 아닙니다. 영화 채널도 아니고 드라마 채널도 아니라서. 그래서 수익도 많이 없는데, 거의 없는데 제가 개인 돈을 계속 넣으면서 앞으로 정치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제 중시할 거기 때문에 해왔는데, SK 브로드밴드에서 채널을 이번에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 빼겠다고 하면서 수익을 중요하는 거죠. 사람 살리고 안전을 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수익이 안 좋다, 시청률이 안 좋다, 그냥 오락 채널이나 그냥 상업 채널처럼 시청률 높고 돈 많이 벌면 좋다, 이게 뭐다? 과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바라는 건가? 최태원 회장이 맨날 그 말 하잖아요. 사회적 가치가 재무적 가치,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런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을만 하면서 직원들은 뭐 한다? 사리사욕과 이윤만 챙기고 이런 공익적이고 공공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방송은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대기업 총수를 메시지 전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 국민이. 그래서 죽을 각오로 텐트도 없이 영하 20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곳에 지금 집회하는 과정은 이제 안전방송 퇴출을 이게 있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시고 계시고요. 또 회장이 알아야죠. 회장이 알아서 정말 본인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본인과 반응. 직원들이 수익에만 혈안이 돼서 이런 걸 날리려 하는 걸 회장의 뜻에 반하는 건지 뜻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이제 SK하고 저기 어딥니까? LG하고 또 화요일마다 목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마다 또 집회를 하고 계시고 그것도 건 한 7년 됐죠. 7년 됐나요? 네, 이렇게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어떤 뭐 집회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뭐 어떤 거가 있습니까? 대표님 그게 있죠. 예. 장비들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장부에서 없애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회계 기준에서 장비를 없앱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샀던 장비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샀던 장비가 중공의 바이러스 같은 암적 존재인 화웨이 장비라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하겠죠. 그러면 화웨이나 8년은 화웨이나 4년은 대기업 통신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겠죠. 헐값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신 장비 삼성이 있고 그리고 노키아와 에릭슨이 있습니다. 유럽 회사. 그런데도 전 세계 선진국들은 각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킹, 도청, 범죄, 그 다음에 나머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에 통신 3사에서 해킹 사건이 대규모로 일어났죠. 이 통신 3사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 4G와 LTE망,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쓴다. 그래서 제가 7년 전부터 외친 게 거의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고 외친 게 겁니다.
화웨이 장비 제거하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큰 사건과 대란이 터질 거다. 작년에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사라지고 노후화돼서 화웨이 장비가,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화웨이 장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화웨이 장비가 사라지겠죠.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웨이 장비를 제거해라고 LG하고 SK에서 외치니까 SK는 원래 그랬대요. 5G 미국에서 압박을 하니까 미국에 반도체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G를 도입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LG가 뭐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별로 영향력이 없고 하니까 이 전자나 뭐 이런 거는 중국하고 손잡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LG가 5G를 들여온 겁니다. 나머지 SK하고 KT는 5G는 없어요. 화웨이가 기존에 옛날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뭘 하기 전까지만 있었던 거죠. 야. 이게 수명이 다 되면 이제 안 들어오겠죠. 예. 그게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로, 내년하고 내후년 사이에 초기에 들어왔던 화웨이 장비가 나갈 겁니다. 이제 야. 끝날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아, 네. 무조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는 걸 막잖아요. 지금 아, 여론상 아니면 집 앞에서 뭐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내면은 언론에 퍼질까봐, 방송에서 폭발할까봐 못 들여온다고요. 한때 3년 전에 원 플러스 원으로 화웨이가 재고를 팔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 빨리 소모될 때까지, 수명 끝날 때까지 놔두고 외치고 새롭게 들어오는 거 막는다. 그럼 뭐다? 장비가 줄어들겠죠. 나중에 사라지겠죠. 그러면 저는 국가적인 일을 해냈다고 봅니다. 아, 네. 뭐 나중에 정치할 때 너 뭐 했어 하면 중국 공산당과 있는 갑자기 화웨이 장비를 7년 8년 싸우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신 안전을 위해서 지켜왔다. 이것도 또 안전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면 제가 상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정치에서도 그 일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SK하고 LG하고 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7년 동안 이어오고 계시고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얘기로 듣기는 중국에서 개발은 했지만 상용화는 우리 그 국내 기업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상용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화웨이요? 예. 근데 화웨이 장비의 시작은요, 캐나다가 통신회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3G에서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아, 그 회사에 직원을 매수하고 그 회사를 해킹해서, 해커들 전문가를 통해서 회사 내부 내용, 그 다음에 회사가 입찰할 때 가격, 그 다음에 회사의 장비 기술을 통째로 다 훔쳐가지고 결국 텔레슨사에서 임원을 화웨이가 다 데리고 오고 나중에 버렸지만, 그래서 캐나다 기술을 다 훔쳐서 3G를 시작한 게 화웨이의 모체입니다. 사실은 그 뭐라고 하지, 기생충 같이 본체에 들어가서 다 빨아먹고 진액을, 그리고 껍데기만 남겨서 자기들이 똑같은 텔레슨 같은 화웨이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는 적게 만들고, 그래서 3G를 시작했는데 뭐 협력한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이 있대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거들이 기술을 훔쳐서 저거들 기술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자세한 내용입니다. 야, 네. 아, 우리 강화문 집회는 지금 9년, 10년 됐습니까? 아, 네, 10년. 10년 동안 강화문 집회를 한 주도 안 빠지시고 또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뭐 정치적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를 다뤘지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또 62적이라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정치 일선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어느 집회에 갔을 때 나경원이 왔는데, 나경원이도 분명 62적에 들어갔죠. 그런데 뭐 한 3명 정도는 거기서 빠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멘트를 먼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죄를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사명감을 가져라 하고 제가 외쳤는데, 말 안 들어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도 사죄를 안 하고 정치 일선에 있는 자들, 그건 언제든지 단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또 여든 뭐 야든 간에 잘못된 점은 많이 부각을 시켜서 예. 또 경종을 울리고 예. 또 우리 그 부대표님 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활용하고 하시고 하면서 또 열심히 뭐 관공서 같은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 우리 그 K 파티의 그 강화문 집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도 그 양분함이가 민주당입니다. 예. 더불어공사당 양분함이가 모욕적 표현이나 언제라도 여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혐오 표현을 또는 비판을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래서 기분 나빴다. 이거는 내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것만 해도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제가 부대표님한테 하자고 했고 부대표님이 글을 올려서 청원이 대표님 우리 회원 얼마 안 되는 그 청원이요 100명을 돌파해서 사전 심의가 됐고요.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4만 건이 붙어가지고 14일 만에 5만 건을 돌파했어요. 네. 국민청원 우파에서요 14일 만에 한 번도 2주 보름 만에 한 번도 5만 건이 돌파된 단체가 없었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서 총 7만 건 넘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것도 날짜가 되기도 전에. 그런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또 특히 부대표님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또는 학교 교육 현장의 일선 이런 데서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거나 편법과 불법을 쓰거나 하지 말아야 될 월권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문제 제기를 주권자인 국민으로 공문도 보내고 권익위를 통해서 조치도 시키고 조사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강화정을 통해서 경찰 고발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국회의원 4-5사람이 해야 될 일을 부대표님이 혼자 다 하고 있다. 이런 역할들도 K파트는 하고 있고요. 또 말씀대로 좌우의 잘못된 정치꾼들이 국민을 노예나 개돼지로 알고 우리가 뽑아주는 유권자이자 주인 아닙니까? 주권자잖아요. 주인된 권리를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고 주권자로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인 권리를 너무 무시하고 이제는 개돼지가 돼서 좌우에서 빨기만 빨고 문제를 제기 안 하길래 제가 이슈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따끔하게 해야지 환기가 됩니다. 그리고 견제가 됩니다. 화웨이처럼.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 이제 정치적인 이제 복귀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과연 언제쯤 정치적인 복귀를? 하나님께서 예. 이 장로님이 잘 아시는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중앙청년위원장 했잖아요. 예. 그리고 당대표였던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싸워가 임명진이 저를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살아나서 상임전국위원도 되고 상임전국위원 2번도 됐는데 상임전국위원이 당에서 엄청 높아요. 그 역할이 그 주주총회 넘어서 이사회의 멤버라고 같아보시면 돼요. 당을 없앨 수 있고 대표를 날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상임전국위원회인데 그래서 예, 그런 역할들을 이제 어느 시점에 때가 되면 광화문 광장에 들어올 때 제가 책에도 썼지만 광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거기 있어라. 바로 해서 내가 있어라 할 때까지가 하나님 메시지고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메시지를 믿고 10년간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어요. 집회가 불가능하고 뭐 경호권을 발동하고 그럴 때도 다 해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활동을 다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대표님 뭐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때부터는 국가안전, 국민안전 그리고 사회안전 그리고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계층 중시하고 대표님 제가 대통령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3년간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상근은 아니지만 청와대 자문위원을 대통령실 자문위원을 3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17개 시도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불에 뒤일 수 있고 뜨거운 물을 엎지를 수 있잖아요. 보면 화상이 생기잖아요. 화상이 생기면 땅구멍이 없어지고 정말 고생을 하고 관절이 잘 안 접히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장애인 등급은 낮아요 또. 그래서 화상 환자들이 제때제때 치료를 못 받고 전국 각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장관들하고 협의해서 전국 17개 시도광역시에 그 2차, 1차 큰 병원들 있죠. 3차인가 2차인가. 중간병원 이상에서 화상 전문 응급센터 또는 응급실에 화상 전문 치료센터를 다 넣어서 17개 시도에 전부 화상 진료센터를 만든 게 접니다. 아, 네. 그 역할 안 해서 그것도 사회안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올바른 의지가 있으면 정말 저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대표님이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한 10년 딱 만 10년 집회를 끝으로 해서 내년이죠. 만 10년이에요.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실 누가 그런 말 하신 그런 적 있어요? 생각을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대표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우리 대표님을 많이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화요일은 2시입니까? 집회? 1시 반부터 1시 반부터 SK 앞, LG가 먼저죠. LG에서 1시 반부터 해서 오후 한 5시는 LG? SK 예. 브로드밴드 예. 남산. 예. 거기에서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토요일은 지금 몇 시에? 7시 반. 기도는 7시 반. 예, 7시 반에 이제 또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많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또 대표님이 하루속히 이제 집회를 잘 정리하고 정치 일선에서 그 묵직한 이런 생각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일선에 앞장서서 또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대표님이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